임시 방편을 일삼지 말라. 계획 없는 삶은 변덕스럽다네. 준비되어 있다면 필수적으로 원칙을 세워야 하지. 불분명하고 연약한 행동이나 비겁하게 후퇴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에 자네도 동의하리라 생각하네. 하지만 이런 일은 인생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 우리의 영혼을 역류하고 사로잡는 실수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러니 우리들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네. 업무 회의에 참석했는데 예상 밖의 지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로 배려하며 시작한 대화는 점점 고함 소리가 난무하는 결투가 되어간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은가? 이와 같은 혼란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에 따라오는 것이다.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식축구 대회인 슈퍼볼에서 우승한 빌 윌시 감독은 가능성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본을 작성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 전날 밤잠을 자고 싶다면 경기가 있기 전까지 25가지의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그래야 경기장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으며 스트레스 없이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돌발 변수와 상대의 전략을 뛰어넘어 우승할 수 있는 밑바탕엔 반드시 정교한 계획이 있다. 대충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왜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통제 밖에 있는 일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명심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철학자가 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철학자처럼 보이기를 희망하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보여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인지 그를 위해 사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불편하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평소와 다르게 먹고 다르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멋지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라면 그런대로 할 만한 것일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영화 파이트 클럽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구매한다. 그저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평정과 고요로부터 가능한 더 많은 가르침을 얻고자 애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성이 모든 것이다. 당신의 지배적 이성과 자연의 이성, 그리고 이웃의 이성을 검토하라. 당신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의 지배적 이성을 검토하라. 자연 속에서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이성을 검토하라. 그리고 신뢰할 만한 지식인지 무시해도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이성을 검토하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당신의 이성과 닮았는지도 함께 보라. 이성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면 이성이 아닌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충동, 변덕스러운 기분과 감정,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버릇, 이런 모든 것들이 이성이 아닌 것들이다. 또한 지나간 과거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후회하고 한탄하고 어리석었다고 자책했던 행동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잘못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 잘못을 줄여나갈 수는 있다.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가능한 것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미친 짓이다. 그런데도 자각 없는 자들은 그런 짓을 되풀이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꿈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인가? 권력자가 되는 것인가?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인가? 그런데 만약 꿈에 그리던 백만장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엔 또 무엇을 꿈꿀 것인가? 우리는 어리석게도 불가능한 것을 꿈꾸면서 가능한 것은 꿈꾸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마치 10년 후, 20년 후에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무지와 잘못된 가치관을 대체할 수 있게끔 이제라도 훈련을 해야 하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불가능한 것과 근시안적인 것,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찾아 헤매지 않게 된다. 수치를 받아들이는 방법. 자만심 없이 받아들여라. 집착하지 말고 보내라. 공화국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자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다. 폼페이우스는 군대의 통수권을 소 카토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다. 엄청난 영예와 함께 거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자리였다. 하지만 며칠 후 카토를 질투한 내부자들의 모략으로 폼페이우스는 그 결정을 철회하고 만다. 명망 높았던 정치인 카토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카토는 그 사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명예에도 불명예에도 무관심과 수용이라는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지지자들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 카토가 보인 대응의 전부였다. 수치스러운 모욕을 겪은 후 그는 대중 집회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모욕을 모욕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짜릿한 보상과 타인의 인정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라면 더욱 그렇다. 지위의 변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카토의 말처럼 오직 행동만이 말해준다. 거절해야 할 손님. 천박한 연극, 싸움, 두려움, 무감각, 예속 상태.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조금씩 수용할 때마다 우리의 신성한 도덕적 원칙도 매일 녹슨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옳은 행동을 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부정적인 관점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미디어에 맞서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을 유지하기란 또 얼마나 어려운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과 이해관계의 충돌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기는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와 같은 것들에 노출된다. 피하려고 노력해도 불가피한 순간은 계속해서 찾아온다. 그때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관통하고 지나가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에겐 무엇을 허락하고 또 무엇을 경계할지 결정한 능력도 있다. 내가 사는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지라도 더 머물게 해달라는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있다.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동물이라네. 자네는 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네.
우리는 선을 바라면서 악을 껴안는다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의 반대편을 욕망하는 게지. 우리의 기도는 기도에 맞서 싸우고 계획은 계획에 맞서 싸운다네. 부모들은 말한다. 내 아이가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정작 아이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직장인들은 말한다. 좋은 회사로 옮기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서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을 모른다. 이들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욕망과 분리되어 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욕망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마틴 루서 킹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모순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욕망의 충돌, 잘못된 판단, 편향된 사고의 결과라고 보았다. 내가 희망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다. 정점에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것. 황제가 되려고 하지 말라. 권력에 물들지도 말라. 이런 일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선량하고 순수하고 품위 있고 가식 없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정의의 친구가 되고 신을 공경하고 자애롭고 다정하며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철학을 공부하면서 희망했던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라. 신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돌보라. 인생은 짧다. 우리가 삶에서 거둬들여야 하는 수확물은 건강한 인격과 공공의 선을 위한 행동이다. 황제로서 아우렐리우스의 삶이 어떠했는지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는 황제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으며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고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지배자이자 로마 시민에게 신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수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썼다. 로마에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황제를 타락시키려는 자들로 넘쳐났다. 이런 성찰이 없었다면 그 또한 정치적 감각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에게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황제였으면서도 황제가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고백에서 그가 무엇을 경계하고자 했는지 알아야 한다. 성공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또한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에 이르는 길은 인간의 이성만이 알고 있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법. 무엇보다 먼저 느낌의 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게나, 느낌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하게나, 잠깐만 참아.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봐야 해. 그를 시험해 보아야 해.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세계를 이해하고 범주화하는 속도이다. 말콤 글래드웰은 블링크에서 인간은 편견, 선입관, 추측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장점이지만 편견과 선입관으로 판단하는 것은 때로 약점이 된다. 우리는 생각에 관한 생각을 거듭하면서 이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나쁜 것인가? 이 사람에게 대해 내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느꼈을까? 여기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는가? 에피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편견에 덜 사로잡혀야 하고 실수도 더 저질러야 한다. 러시아 속담처럼 신뢰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필요하다.